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오늘 드디어 무료 방송 상담 마지막 분,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네, 그분을 이제 오늘 받으려고 하면서 이제 무료 그 방송 상담은 오늘로써 네, 끝입니다. 끝이십니다. 네, 이분 이제 여자분이신데요. 사연이 조금 힘들기는 해. 그래서 그 남편분하고 이제 본인하고 이제 이혼한 상태인데 이제 지금 앞으로 살아갈 것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상담을 신청하셨는데 이제 아마 사주 명리를 공부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답을 찾아가시려고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27세의 절친의 소개로 만나 남편의 성폭행으로 결혼까지 맺어졌고 옛날에 가끔 그럴 때 있어. 그게 예전에는 그냥 넘어간 일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은 큰일 날 일인데 그래서 이제 원하지 않는 결혼인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딸 아들 두 자녀를 성인까지 키우고 2014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위자료를 공증했음에도 주지 않아 힘든 현실이고 바리스타며 방과 후 교사며 해보려고 하지만 잘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제 집에 와서 스토커처럼 지키고 소란을 피워 2년간 참 힘겨웠습니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에 제일 현실적 문제점은 직업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내 것을 더 나누며 피해를 입어도 참는 편인데 거의 속고당하는 제 삶에 은둔적으로 움츠려 듭니다. 정유일주라고 하셨어요. 네, 제 인성이 나쁨인지 제 것을 뺏는 분탈자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서예, 경매, 구제옷가게, 공부 어떤 것이 부합이 될까요? 본인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그리고 지금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 매매가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 이제 이혼한 남편분 그 지금 그 사주까지 올려놓으셨어요. 태어난 그 시간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제가 쉬는 날이거든요. 제가 쉬는 날을 더 집에서 좀 편하게 있다 보니까 머리도 오늘따라 굉장히 꺼봉하고 그런데 이해해 주세요. 오늘 쉬는 날이라 머리도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을 제가 봐드려야 되는 관계로 제가 이제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사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런 남자분이니까 분명히 이분이 사주가 조금 성격이 못됐거나 아니면 좀 사주가 좀 안 좋거나 막 이런 생각을 선입견적으로 제가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가르쳐준 시로 이렇게 보니까 사주가 좋아. 그러니까 남편 사주 좋다는 거예요. 왜 사주가 그렇게 좋지? 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혼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시간을 확인하려고 가르쳐준 시간이 맞냐, 사주가 너무 좋다. 이 사주는 여자복도 있고요, 관운도 좋고요, 본인이 인복도 많아. 그래서 사는 데는 정말 괜찮은 사주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분 사주가 좋아서 여복도 있고 되게 좋다 그랬더니 지금 공직에 있고 그리고 여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전에 내조를 해서 처음에는 백수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그 내조를 했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본인 여복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분 여복도 있고 관운도 좋다 그랬더니 본인은 괜찮은 거야. 남자분 사주는. 그래서 왜 이분이 본인 사주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복도 있는데 왜 이혼했을까 이제 그걸 놓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쓱 보니까 남자분이 기본적으로 바람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근데 남자분이 바람기가 있네요. 카톡으로 보냈는데 평생 바람 피셨다. 그래서 그거를 참다 애들이 다 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모든 원인을 이제 남자분 사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있어. 내가 이제 이거는 남자분이요 바람기도 있지만 여자한테 잘해주는 사주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 내가 비록 제 생간을 받아서 관인상생까지 아주 그냥 잘 얻어 먹으셨죠? 제가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여자한테는 잘해주지 않아요. 왜? 자기가 왕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하네. 많이 왕하네. 왕하기 때문에 베풀 줄을 몰라. 이분이. 이게 손생제가 안 돼요. 손생제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분은 그 있잖아요. 자식한테도 별로 관심이 그렇게 많은 편 아니에요. 자식한테도 잘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손생제가 잘 안 되니까 가정에 잘해주기는 힘든 성격이죠. 그리고 이런 분은요. 만약에 내가 관직자 뭐 내가 뭐 직업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관운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 윗사람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잘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은근히 싹싹하고 주색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좋게 자기한테는 작용을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서 어깨에 힘을 줄 수는 있겠지만 뭐 자기의 그 부하 직원 내지는 자기 식구들을 챙겨주는 그런 성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밖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관상생으로는 쭉 올라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올라가고 하지만 그리고 또 주변에 여자도 막 있어요. 여자가 나한테는 다 재생간을 해줘. 어떤 여자를 만나도 자기는 막 좋지. 나한테 다 잘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또 덕을 보기도 하고 여자가 생기면 이 사람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재생간이 다 되니까 그것이 뭐 부인이 되든 애인이 되든 근데 이제 좀 불행하다면 불행한 건데 그런 재성인 여자이라 하더라도 둘 다 그 양곡만 맞았어요. 잠시 좋은 거지 잠시. 그러니까 좋아도 나하고 인연이 계속 가기가 힘든 거지. 뭐 내가 뭐 쟤를 생해주지도 않는데 이 쟤가 공만까지 맞아가지고 뭐 죽을 때까지 내조해주진 않잖아요. 이 사주가. 그래서 참 그러면 뭐 이분은 본인은 좋게 재밌게 뭐 성공하고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여자와 오래 가기는 쉽지 않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이분이 수기운이거든요. 내가 잠시 보여드릴까요? 사주를. 하도 그냥 왜 원명극을 안 펴놓고 왜 사주를 보냐. 하도 저한테 요즘 공격을 해가지고. 자, 너무 작지만 자세히 보세요. 그냥 본인 자리가 여기 있죠. 육수에 육수. 그리고 이제 원령도 받쳐주고 그래서 이분은 좀 강한 육수예요. 자, 그리고 중궁에 인복이죠. 거기다 일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인복이 있죠. 거기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동해져 있지 않지만 관기도 굉장히 왕한 편이에요. 그럼 직장운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재성도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여기 있는 부분이 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부인 문제나 이런 거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관상생은 돼요. 이 사주에서는. 그리고 이 지금 보면은 이분이 금생수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금은 사구금을 우리가 그 금으로 표시하고 본인이 수예요. 자, 금생수. 그냥 금생수가 아니에요. 이건 합으로 된 금생수. 굉장히 강한 인수예요. 인수가 나를 이렇게 생해줘. 그래서 이 사람은 수기운이 엄청 왕한 사람이야. 남자 수기운이면은 가뜩이나 수기운이 굉장히 바람기도 있고 거기다가 일간에도 보면은 중궁에도 도화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수기운이니까 거기다가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수기운이 왕하면 성욕이 강하다. 굉장히 그쪽으로 발달된 사람이죠. 그걸 풀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기 정도가 아니라 그 성욕도 강한 거예요. 그 사주상 뭐 남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사주 보다 보면 이분은 다른 사람보다 생식욕구가 많겠구나. 그렇게 하는데 제가 굳이 그걸 사주 상담할 때 그걸 얘기를 해주진 않아요. 뭐 남자분한테 다른 것도 안 물어봤는데 사주 보다가 굉장히 저기 성욕이 강하시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런 관계된 얘기도 아닌데 근데 여기서는 바람을 필 수 있는 이제 조건이다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좀 밝히는데 그거를 여자를 이렇게 뭐 자세하게 뭐 이렇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를 좀 즐기는 스타일, 약간 그런 쾌락적인 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본인은 좋은 사주지만 좋다는 표현이 그거죠. 그냥 잘 굴러간다. 생각보다 잘 돌아간다. 이 느낌이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의 그런 어떤 행동 패턴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낳아요. 부인이 같이 못 있잖아. 결과적으로. 그럼 이제 부인 성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인이십니다. 지금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해주신 분인데
굉장히 본인 강해요. 생각보다. 신약한 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복덕도 이 안에 있죠.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왜 걱정되는 게 있냐? 네. 어쨌든 간에 지금은 45세 전에는 뭐 남편이 중궁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그렇게 생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이 왕하게 있으면서 계속 그 관을 여기 나도 극을 해요. 재생관을 해주면서도 예, 극을 하는 게 있어. 전혀 뭐 아주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나는 재생관을 손생제 재생관까지 다 해서 이 관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네,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까지 다 가서 관에 있죠. 그러면 이 관이 결국은 나한테 와야 되잖아. 근데 나한테 안 와. 예, 안 와요. 참. 그 토기운이 일단 없다는 거는 이분 자체가 인복이 없어. 예, 그래서 관인상생이 안 돼. 나는 냅다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해서 내 관을 이렇게 키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화생토, 토생금, 관인상생 돼야 되잖아. 안 돼. 토가 없어요. 토가 없어서 올라올 데가 없어. 그냥 얘는 나를 그냥 계속 괴롭히는 거죠. 뭘로 괴롭혀? 사명으로도 괴롭히고. 네. 뭐 이게 지금 가끔은 사명으로도 괴롭힐 때 있고 패턴으로 봤을 때는 남편에게 지금 뭔가 이렇게 받는 사주는 아니죠. 분명. 예, 내가 해주는 사주지. 그럼 되게 억울하잖아요. 예, 나는 그냥 그 다 해줬는데 아이도 낳아주고 재생관도 해줘서 출세도 시켰고 다 했는데 남자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가 기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시점으로 가면은 이제 45세 이후로 넘어가면서 천반으로 보거든요. 근데 천반에서 보니까 남편과 돈과 내가 사명살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명살로 깨지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상당히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45세 이후에부터 시작돼요. 이제 그때부터 언제냐? 아직은 55세니까 그 바로 전이네. 49세에서 55세에 네, 사명살로 걸리네요. 네. 네, 사명살로 걸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남자분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이혼하셨으니까 사실은 뭐 남편에 대해서 그냥 일단 끝났다 보시고 그거는 이제 본인 거를 이제 미래를 보셔야 되니까 근데 본인이 그 새해 그러니까 본인 자리에 망신살이 사실 2개나 있어요. 그러면 뭐 가정의 어떤 그런 뭐 힘든 거 이런 거는 이미 갖고 계시고 네, 일단은 본인이 45세가 넘으면 그래도 없었던 인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도 이혼을 하더라도 내가 건질 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진 않아. 본인이 생각보다 왕해요. 그리고 사명살을 가지고 이제 45세 넘어가면 사명살을 본인이 갖고 가. 완전 사명살을 갖고 가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내가 하는 직업이 그냥 일반 직업은 아니야. 일반 직업 뭐 그냥 뭐 직장 생활 이건 좀 힘들어요. 이거는 관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거는 사명살인 경우는요. 취기업종이 맞죠. 네. 그래서 아까 말하는 것 중에서는 그닥 해당되는 게 없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요. 왕하기 때문에 인수용신은 안 써요. 그러면 공부 쪽은 또 아니야. 자격증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 내가 뭐 장사를 하든 내 몸을 움직여서 하든 그런 내가 뭔가 실질적으로 손을 낳는 일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돈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손생제가 잘 돼. 손생제 기본적으로 이분은 나중에도 본인도 왕한데다가 손생제를 하면은 돈은 모을 수 있고 돈은 벌 수 있어요. 재생관만 예전에 재생관까지 했으니까 근데 관상생이 안 돼가지고 내가 배신당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45세 이후에는 일단은 인수가 머리 위에 떴어요. 그러면 관상생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손과 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움직여서 돈 벌어야지. 어떤 일을 하냐?
이분이 이렇게 살성이 세고 본인이 구금이에요. 양금. 굉장히 강해. 나는 굉장히 연약한 줄 알았어. 사주 보기 전에는 아, 남편한테 되게 괴롭힘을 받고 그냥 집에서 현모양처로 남자를 밀어주고 그러다 배신 당했나 보다. 처음에 이제 이건 이제 내 상식적으로 혼자서 생각한 건데 사주를 딱 보니까 그렇지 않아. 전에는 이제 뭐 물론 해줄 만큼 해줬지만 받지 못한 건 맞지만 이분이 그렇다고 신약한 분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제 45세 넘어가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손해볼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그 아파트가 자기 명의로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가 팔려야 이제 조금 돈이 돈다 그랬는데 올해 매매운 있어요. 있고 음력으로 3, 4월이거든요. 그럼 양력으로 4월, 5월이야. 그럼 다음 달 문서운이 뜹니다. 그때 파셔야 돼. 네. 뭐 한 해 운이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달로 보면은 그때 딱 좋아요. 늦어도 6월까지. 네. 근데 3, 4월 음력 3, 4월이 좋기 때문에 그때 파시면 돈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뭐 굶진 않는다가 기본 패턴이고요. 본인이 장사를 한다, 뭐 음식 장사든 술 장사든 밤에 하는 장사든 아니면은 야간에 하는 장사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굳이 뭐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은 뭐 3교대라든지 야간 근무라든지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 네, 왜냐면 이제 사명살인데 좀 사명살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인수가 없었기 때문에 날 도와주는 기운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조금 돌아가. 그러니까 좀 부풀러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전에보다 어떤 게 생겼냐면 돈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과감해질 가능성이 되게 많어. 왜냐하면은 뭔지 모르게 없었던 그 돈이, 아니, 없었던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뜨면서 사명이면요. 내가 돈을 충국하는 사주로 바뀌거든요. 그럼 뭔지 모르게 약간 통이 커져. 그래서 뭔지 모를 뭐 투자라던가 뭐 이런 거를 또 본인이 한다든가 돈을 뭔가 이렇게 불리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어. 왜냐면 이게 편제보다, 그러니까 정제보다는 편제가 또 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편제, 정제 다 떴긴 떴는데 이 돈에 대해서 전보다는 뭔가 적극적인 기운이 보여. 그래서 운이 좋을 때는 돈도 벌죠. 이건 지금 본인이 왕하고 쟤도 이렇게 둘 다 떠 있으면 돈은 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버냐? 좋은 시기에 벌겠죠. 아직은 아니야. 네, 아직 49세에서 55세에는 관운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물론 관운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명의 관을 끌고 이렇게 사명을 쳤기 때문에 뭐 이혼도 하고 그런 것도 되지만 비교적 나에게 불리하지 않았다야. 왜냐? 45세 넘어서 이혼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나한테 불리해요. 얻을 게 없어. 근데 45세 이후에는 내가 가져갈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리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만큼 여자에게 인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이후에 55세 넘으면 대운이 바뀌거든요. 56세에서 58세는 재운이 떠요. 그러면 본인이 왕하고 재성이 왕하면요. 돈을 번다, 돈을 갖게 된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사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또 잘못하면 이게 돈을 손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나 그런 거는 금물이에요. 그리고 건강도 조심해야 돼. 모기 삽목에 공격을 받는데 모기 재성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또 모기 왕에서 크게 뭐 나쁘진 않아. 이건 자기도 왕하고 쟤도 꽤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복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이 사주가. 근데 이제 뭘 해야 될지 지금 걱정되는 것은 그동안 본인이 특별하게 남자를 생해주는 기운으로 재성을 다 썼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벌거나 뭘 하는 거에는 조금 빈약할 수 있어요. 45세 전에는. 근데 이제 45세 넘어가면은 충분히 본인도 뭔가를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래도 머리에 이제 인수를 얹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건 뭐 공부랑 전혀 뭐 아니다는 아니야. 그러면 약간, 그리고 이 공부 하신다 했죠? 45세 넘어선 사명살 들어오기 때문에 살성이 있어서 이 공부 좋아해요. 네. 하면은 또 은근 잘해. 되게 잘해. 되게 재능 있게 해요. 그래서 저 요거 비슷한 사주 중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뭐 무당이 되라는 뜻은 아니고요. 무당 사주도 비슷한 이런 분이 있어서 그분이 굉장히 신앙하고 재를 충하면서 재복도 많고 하는데 그분이 이 무당 쪽에서는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네. 무당도
어느 정도 재성도 따라줘야지 돈을 벌어요. 사실 무당도 꼭 간만 발달해가지고 잘 번다고 소문나서 돈 잘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제복도 있고 운이 따라줘야 돈을 벌더라고. 물론 잘 보긴 하죠. 감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공부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 공부, 이런 공부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분이 하는 것 중에서는 몸을 움직이거나 내가 뭔가 생산적으로 움직이는 거, 일하는 거, 뭐 이런 거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직장 생활이 그렇게 어렵고 또 어떤 전문가로 뭔가를 한다기에는 뭐 아까 말한 그런 것까지는 괜찮아. 예, 부동산을 한다. 부동산도 부동산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예, 부동산은 아닌 것 같고, 예. 자기 사업, 자기 장사, 뭐 요런 거. 그래서 요거는 내가 충분히 움직이면 돈을 벌 수 있는 기운이고 대운도 바뀌거든요. 그럼 대운 바뀌면 이제 56세부터 내가 좀 달라져요. 제 생각엔 올해 뭐 집도 정리하고 어느 정도 내게 자본금이 생긴다면 이분은 가만히 안 있을걸요. 예, 내년부터 뭔가 하실걸? 돈을 갖고, 예, 뭔지 모르게 지금 움직이는 기운이 분명히 있어요. 네. 자, 돈과 손과 합이네. 예, 그러면 뭔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운은 충분히 들어와 있네요. 자, 59세에서 그 뒤로 봐도, 자, 요거 하나 좀 알려드리고 갈게요. 59세에서 62세까지는 겁재 대운이에요. 이 겁재가 사실 그렇게 좋은 작용은 아니야. 네, 그래서 요때는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면 사람 조심, 돈 조심. 네, 가뜩이나 내가 이때 좀 그 전까지 돈을 조금 모았다 싶은데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네, 겁재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더라도 58세 넘어서 59세에서 62세는 몇 년간은 돈 나갈 일이나 다른 사람과 동업이라던가 사람으로 인한, 네, 그런 손해 보는 거 이런 건 좀 조심하세요. 그래도 이 겁재가 뭐 물론 뭐 내 재산을, 내 돈을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같이 일해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손해 나지만 않게 하시면 돼요. 겁재운은 약간 돈과 남자 인연이 없어서, 예, 요때는 남자도 별로라는 뜻이야. 만나는 것도. 그렇게 하시면 62세가 이제 넘으면 아마 안 좋은 기운, 겁재운 아마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좋은 건 아니야. 예. 왜냐면 63세에서 67세에 겁재와 합이 들어 있어서 좀 걱정했어. 이것도 겁재가 계속 이어져 있네. 근데 다행히 그 합이 들다 하더라도 그 3살로 도면서 결국은 돈과 손이 합으로 그냥 끝나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크게 나쁘게 작용은 안 하겠다. 네, 그렇게 보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63세부터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뭐 내가 보기에는 아주 크게 뭐 사명으로 뭐 뭔가 깨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사람 조심 이런 거죠. 사람 조심이라 할 게 없는 게 같은 겁재래도 같이 똑같이 손생재를 그러니까 손을 생해주는 기운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을 동업을 한다 그러면 아마 돈을 나눠야 된다든가 혼자 못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그 사람과 뭐 나누게 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내 돈을 다 못 갖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 나를 배신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봐요. 그렇게 세게 막 들어오진 않았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 크게 뭐 나쁜 기운은 지금 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어렸을 때는 뭐 굳이 제가 봐드릴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자기 사주 안에 가장 핵심이었던 본인이 그 인복이 없어서 오는 관상생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배신을 당했던 거, 남편 사주가 또 여자한테 잘해주는 사주도 아니고,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헤어진 건 맞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는 근데 그 인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남자를 그렇게 뭐 밀어낼 필요는 없어. 밀어낼 필요는 없는데 이게 사명살로 남자 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오래 간다 뭐 이러기에는 조금 힘든 게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남자는 전혀 없진 않다. 45세 지나도 주변에 남자가 없진 않아요. 이런 경우는 중궁의 관이거든. 그래서 그것도 도화가 달린 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들어오는 남자마다 막 열정적으로 굉장히 뭐 잘해주고 그런 건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이 되는 남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나마 조금 괜찮기도 해. 근데 그거를 내 운과 대운에 맞춰서 신수에 들어온 남자랑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제가 다 일일이 몇 해에 들어온 남자는 좋고 몇 년에 들어온 남자는 안 좋고 조심해서 이걸 하려면 내가 너무 그걸 다 따져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네, 일단은 들어오는 남자는 앞으로도 있는데 잘 살펴봐야 된다. 왜냐, 사명으로 들어오는 남자가 있고, 한 사람은 삼살로 들어와서 내 손을 생해주는 남자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안 좋다고 볼 수도 없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오래 가기가 조금 힘들지. 근데 왜냐하면 3살 사명으로 들어오는 남자거든 전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운 때문에 좀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는 관상생이 되니까 예전처럼 뭐 내가 그렇게 배신당한다 이런 건 좀 전보단 좀 덜해요. 그래도 참 이제 뭐 본인도 이제 사주 공부를 하시니까 이제 본인의 그 운명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사주를 살펴보다 보면은 이분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그게 접목이 돼요. 이런 전체적인 걸 흐름을 보면서. 그치만 그 남자분은 원래부터 나에게 잘해줄 사람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분에게 재성은 공망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은 인연이 그렇게 오래갈 분은 아니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나도 좀 왕한 기질이 있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헤쳐나오고 돈도 벌 수 있다. 다만 내 사주에도 나 스스로도 망신살이 2개나 있기 때문에 가정공은 조금 흉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한번 액땜하고 가야 돼. 그거는 참 슬픈 일인데, 이런 경우는요, 장사 잘 된다고 또 이것도 관을 확장하면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이게 사명에 들어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돈이 생길 수 있는 사주예요. 이제 뒤로 갈수록은. 그러니까 본인도 왕하고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복덕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먹고 사는 건 이미 있다야. 뭐 정말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배신도 배신이지만 돈 없이 배신하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막막하고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여기는 그래도 굶지가 않아. 사주가 이런 거는 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인만 뭐 일을 하시면 뭐다 따라주니까, 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선 좋고, 본인도 기질이 왕하다. 예, 그 리더격이잖아. 원래는 길을 못 핀 거지 그동안. 이제 앞으로는 이제 괜찮아요.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굉장히 이분은 카리스마도 있는 분이야.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하신 분이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구나. 우리 막 그런 생각 하도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많잖아. 아, 너무나 억울하게 남편이 정말 바람피고 못되게 굴고 결국에는 막 이렇게 배신 당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몸도 약하고 애들은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며 막 이게 아주 절망적인 상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분도 사실 있어요, 사주에. 근데 이분은 그래도 그건 아니. 네, 요거 봤을 때는 앞으로 살아가는 게 막막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잘 헤쳐나가시겠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하시겠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살이 있다는 거는 이 공부를 하셔도 잘한다는 뜻도 돼요.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이쪽 길을 가겠다 그러면 그것도 다 가능은 해. 신약하지 않아도 이 정도 사명살이면 신앙하다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런 경우는. 네, 오늘은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이 뭘 힘들어하냐면, 지금까지는 남편이 있음으로써 뭐 생활적으로 보탬이 되고 하니까 일단 그게 끊어진다는 거에 대한 상당한 좀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막상 본인이 자립을 하고 홀로서기를 하면은 그런 면에서는 처음엔 힘들지 모르지만 되게 당당해지고, 난 남편이나 남자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적극적으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많이들 가요. 그렇게 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남편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고
그 외로움은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거는 나 스스로 극복하는 거. 남편이 있어도 그거는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 많아요. 오히려 더 허하고 더 힘들 수가 있어. 난 왜 남편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워?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별개야. 근데 이제 지금 이분은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소소하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벌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시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참 오늘은 편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네. 아, 이따 저녁에도 상담이 있구나.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무료 상담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 제가 그 강의 위주로 또 올려야 되니까 그거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사주 개명 장명 택일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저거는 웬만하면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그 운국 선생님이 워낙 계명이라든가 장명, 택일 이런 걸 엄청 잘 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잘 본다는 거는 사주를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어야 거기에 맞는 계명, 장명, 택일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주를 정확하게 봐야지 그걸 찝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못 보는데 계명, 장명, 택일을 한다? 어떻게, 그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 그리고 만약에 그때 그렇게 졌는데 나중에 정말 정확하게 보니까 아닐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어디서 개명을 했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된 사람 되게 많거든. 나중에 풀어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뭐 개명, 장명, 택일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원하시면 선생님한테 제가 연결을 해드리고 선생님이 그 개명이나 장명, 택일 할 때 사주 상담까지 그냥 덤으로 해드려요. 왜냐면 사주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이름이든 장명이든 택일이든 거기에 그 뽑아주면서 왜 그날이 필요한지 설명을 듣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큰 일을 택할 때는 궁합을 안 났네? 궁합도 중요한데 꼭 하셨으면 좋겠어. 뭐 궁합은 저한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계명, 장명, 택일 같은 건 아주 정확해요. 정확해야 돼. 이 사주에서 딱 떨어지게 나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특히 제왕절개 이런 거. 제왕절개하는 그 날과 시를 정확하게 뽑아서 해줘야지. 예, 가끔은 뭐 나 지금 그거 나라고 시 받아가지고 났는데요. 근데 내가 보기에 별로인 사람도 있거든. 이걸 받은 걸까? 막 이러면서 이거 제대로 보고 받은 걸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왕이면 지금 뭐 제왕절개를 뭐 생각하고 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택일 같은 거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 그리고 이름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그 작용은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이 얼굴이 있잖아요. 얼굴. 쌩얼이 있는데 내가 이 민낯으로 이렇게 사는 거와 내가 화장을 해서 더 예쁘게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훨씬 더 좋죠. 예. 상대방이 내가 화장한 얼굴과 화장 안 하고 막 원래 있는 얼굴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계명도 그런 거야. 나 자신은 그냥 그대로라면 화장을 좀 해줘서 나를 조금 더 좋게 보여줄 수 있는, 좋게 뭔가를 이렇게 꾸밀 수 있고, 그래서 나한테 좀 득이 되는, 그래서 그 정도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성형수술 그런 거랑 생각하시면 돼. 내가 성형을 통해서라도 조금 나아질 수 있다면 컴플렉스도 극복되고, 그리고 운도 그걸로 인해서 좀 나아지는 거. 100%뭐 운을 확 바꿔요 그러진 못해요. 그거는 계명으로 뭘 확 바꾸진 않아. 그치만 어떤 부분에서 그거를 고쳐줬을 때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좋은 운일 때 확 이렇게 올라와서 뭐 이름을 바꿨더니 내가 엄청 잘 됐어요. 그거는 또 좋은 운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도 있고, 그리고 운을 그 좋은 이름을 바꾸거나 함으로써 기운이 더 좋아져서 뭐 시너지 효과를 주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는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그렇지만 특히 어린 아이 이름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지어서 중간에 개명하지 않도록 제대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제 이름이 사적으로 안 맞아요. 내가 우리 엄마는 도대체 내 이름을 어디서 지었을까 물어봤더니 모르시겠대. 그래서 언니하고 남동생은 장명소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장명소에서 언니랑. 그럼 난 도대체 어디서 지었냐? 본인이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지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난 어디서 내 이름을 지었냐 그랬더니 글쎄 막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 그 육교 같은 데서 왜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당사주 봐주는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싸게 제 이름을 짓자.
그렇지 않고서는 내 이름을 이렇게 질 수가 없어. 근데 저는 개명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이미 나는 내 운명을 알고 내가 개명을 하느니 호를 바꾸자. 나를 불러주는 이제 이름을 불러주는 일은 이제 많지 않아요. 이제 회사에서 뭐 누구씨 하지만 그거에서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호를 바꿔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호를 익혀지자. 호의 느낌이 차라리 나한테는 더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응고 선생님한테 이제 화인이라는 호를 받고 그 화인이라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인이라는 호가 나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화장을 한다 생각하면 돼. 만약에 내가 화인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좀 안 좋은 이름이면 뭐 개똥 뭐 이런 거 쓴다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야 개똥 상담실 말 일단은 그 떨어지잖아요. 질 떨어지잖아. 그런 식으로 내가 화인이라는 어떤 조금 나랑 어울리는 그런 거를 씀으로써 나를 좀 화장시키는 거, 예쁘게 화장시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시너지를 주고 조금 더 나아져 보이는 뭐 이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호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장명하셔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새롭게 내가 예전에는 개명 장명 얘기를 잘 안 하다가 오늘 불현듯 오늘 조금 바꿀 수 있는 개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잘 얘기 안 했었는데 참고로 제가 봐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이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이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일을 많이 벌리고 싶진 않아. 그래서 사주 상담하는 것도 좀 버거울 때가 많아요. 처음엔 제가 안 받고 했는데 그냥 상담은 이제 그래서 저 상담을 안 하고 방송만 하겠다 했는데 그래도 또 저와 또 이렇게 상담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또 그건 또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는 제가 오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담은 간신히 받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더 잘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굳이 저한테 왜 보시냐.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연결해드리고 그러는 건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기가 너무 힘들어. 방송도 사실 벅차거든요. 그래서 사주 지금 강의를 지금 못 올리고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좀 내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정리를 해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 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안하게 사주 그에 대해서 풀어드리면서 얘기식으로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정리된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따로 제가 정리를 해서 또 올려야 돼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계명이나 장명 같은 거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이나 인지도가 잘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쯤은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 내 생각에 나 이름을 바꾸면 좀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름 바꿔라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진짜 웬만하면 안 해. 근데 상대방이 그걸 원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바꾸라 그래요. 왜냐면 내가 그런 기분이 든다 그러면은 바꾸면 거의 좋아져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 나 이름 바꾸면 왠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사람 바꾸는 게 좋아. 그건 본인이 더 많이 느끼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가능하면 잘 보는 사람한테 해야지. 정확하게 자기 사주를 뽑아봐야 정확하게 좋은 이름과 태길이 나오는데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정확하게 안 나오죠. 안 보는 일만 못해.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하시는 게 좋다. 하다못해 성형하는 뭐 날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날 잡아서 가는 거. 그것도 보시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것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나한테 또 이사 같은 거 잘못 가면 그것도 굉장히 좀 안 좋을 때도 있어. 뭐 웬만하면은 그렇진 않은데 안 좋은 그런 대운과 신수에서는 이사 가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 이사는 안 보고 많이들 가지만 개중 어떤 사람은 이사 가서 되게 안 좋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안 좋은 시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재수 없으면, 운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찝찝하면 보시는 게 좋아. 왠지 마음이 불안해.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진짜 그날 날 잘 잡아야 되나? 막 이럴 때는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가. 이사를 가더라도 불안할 때 있잖아. 왠지 모르게 내 느낌에 되게 충실하는 게 맞아요.
나는 이름 좀 바꾸면 잘 될 것 같아. 그럼 바꾸시는 게 좋아. 그리고 나 이사 가는데 이상하게 불안해. 안 불안하면은 굳이 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불안해. 보시는 게 나아. 근데 잘 보는 분한테 봐야지. 그래야 제대로 뽑아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이걸 올렸고, 또 참고하시고, 저 밑에 있는 전화는 이제 제가 문자만 받으려고 올려놓은 거라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선생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려놓으면 그쪽에서 이제 받아보시라고. 전에도 제가 이제 뭐 개명 얘기도 좀 중간중간에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도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무료 상담이긴 하지만 이분도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제가 또 실시간 방송을 주말에 항상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로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해요. 그러니까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또 참여하셔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또 같이 또 뭐 즐겁게 또 사주에 관련된 얘기도 하면서, 주로 이제 소재가 사주죠. 사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그냥 에피소드 겸 막 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막 공부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듣고 사주 용어도 이해하고 하면서 들으시라고, 그런 방송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그냥 강의라던가 뭐 풀이는 있지만 뭐 이렇게 사주에 대한 주제를 놓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편안하게 말하는 그런 대화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취지로 그렇게 한번 가려고 해요. 저희 방 분위기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잡담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소재를 갖고 가니까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 때 주말에 시간 되시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아마 토요일 날 할 것 같아요. 토요일 맞나? 토요일 맞나? 또 확인해야지 또. 잠시만요. 토요일 날 쉬나? 아니네. 금요일이네. 금요일이구나. 22일 금요일 10시에 생방송 합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뵐게요.